1437년 인수대비는요, 당대 최고의 권력가 청주 한씨 집안의 이남 육녀 중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그녀의 성은 한씨. 정확한 이름은 알려지고 있진 않는데요. 뭐 오늘도 편의상 익숙한 호칭인 인수대비로 부르면서 인수대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당시 인수대비의 아버지 한학은요, 명나라와의 그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당시 명나라 황실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수대비의 고모 2명이 공녀로 명나라에 간 이후에 명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됐거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조선에서 인수대비 집안의 권력은 높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네네네.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난 겁니다. 게다가요, 인수대비는 어릴 때부터 다른 여성과는 달리 이걸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다른 여성과는 달리 이걸 굉장히 많이 접했다. 우리 예원 씨 같은 케이스인데 뭘 많이 접했을까요? 뭘 많이 접했죠? 다른 여성과 달리 네. 뭘 많이 접했을까요?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뭔가요? 책? 정답! 사실과 달라서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평소 제가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죠. 좋은 이미지로 기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보통 조선시대에는 남자와 그 여자의 그 철저한 역할 구별 속에서 여성에게는 글 공부를 좀 시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수대비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요, 조선에서 구하기 힘든 유교, 불교, 이와 관련된 책 등 정말 다양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게다가요, 인수대비는요, 언어 능력도 출중합니다. 당시 기본적으로 글을 뭘 읽어야 될까요? 그 한자. 한자. 그렇죠. 한문. 이게 한문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네. 이 언어까지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뭘까요? 잉글리시? 네, 잉글리시. 아니 설마. 아니면 뭐 완전 저기요. 인도? 정답. 어디? 예, 어디서 그러니까 저는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많이 까먹고 조각만 남아 있는데 어쨌든 정답을 맞추잖아요. 생각만 남았는데. 예. 바로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우. 산스크리트어. 이게 발음도 좀 어려운데 어렵네요. 좀 낯설죠. 아니, 처음 들어봐요. 자, 왜냐하면 당시 불교 경전이 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의 인수대비 어떻다? 완전 엘리트. 우와, 엘리트. 그렇죠. 뭐 유교, 불교 할 것 없이 정말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접했던 그야말로 당대 학식이 뛰어났던 여성이었던 겁니다. 좋은 집안의 총명한 규수였던 인수대비. 자, 그리고요, 10대 후반의 나이가 되자 한 집안이 인수대비에게 혼사를 제안합니다. 어떤 가문이었을까요? 조선 왕 유명한. 쪽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이장. 성은 이씨고 이름은 장. 이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수대비가 이장과 결혼해서 조선의 로열 패밀리, 조선 왕실 가문의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런데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인수대비의 인생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 자, 언제부터인가요? 인수대비의 집안에 낯선 사람들이 은밀하게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낯선 사람. 낯선 사람들. 그 중에는요, 칼을 찬 무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인수대비의
시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대비의 시아버지, 이장의 아버지? 그렇죠. 자, 대체 이런 일을 벌인 인수대비의 시아버지. 이 인수대비의 시아버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보시죠. 우와. 아. 우와. 아. 동윤 씨 아세요? 예. 알죠. 누군가요? 아, 그 영화 관상에 어찌 내가 왕일회상인가. 아, 관상 없었으면 큰일 날 아, 뻔했어요. 3번 봤습니다. 오. 자, 그러니까요. 인수대비의 남편 이장이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의 장남이었던 겁니다. 자, 운명의 장난처럼 인수대비가 시집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 수양대군이 칼을 잡고 거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 거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개유정난이라고. 맞습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와 함께 당시 조정을 장악하던 김종서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사건.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인수대비. 여러분이 인수대비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하지만 실패하면은 오자마자 다시 가는 거예요. 약간 처음에는 이랬을 거 약간 사기 결혼 약간 사기 결혼 그냥 맞는데. 평범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럴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시아버지 수양대군의 개유정난 성공 이후 수양대군은 드디어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인수대비와 그녀의 남편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와. 이장을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고 한 씨를 왕세자 빈으로 삼았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장을 왕세자로 삼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수대비의 남편은 의경 세자가 되었고 인수대비 역시 세자 빈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인수대비의 궁궐 생활. 자,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인수대비가 가장 신경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인수대비가 가장 신경 쓴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 성공했슈. 바로 시부모님 세조. 특히 시아버지였던 세조와 시어머니였던 정의왕후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은요, 인수대비가 이 궁녀들이 준비한 이 수라상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 바로 시아버지 세조가 먹을 음식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 정성스럽게 살피기 위해서였죠. 자, 이렇게 정말 살뜰하게 시부모를 챙기니까 시아버지인 세조가 인수대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무 예뻐하죠. 자, 당시 세조의 며느리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며느리 인수대비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서 줍니다. 어떤 선물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조가 효부라는 도장을 만들어서 내렸다. 효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간 그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참 잘했어요 도장 어.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조가 인수대비의 효심이 대단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칭찬해 준 겁니다. 자, 이 게다가요, 세조는요 며느리 인수대비를
국가 사업에도 참여시킵니다. 인수데비가 특히 뭘 잘한다고 했죠? 아, 언어. 네, 맞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이거 읽을 줄 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세조는요, 인수데비의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불교 경전 간행 사업에도 참여시킵니다. 왕비가 될 자신의 모습, 또 미래에 왕의 어머니가 될 자기 모습, 이런 걸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어. 1457년 9월 인수대비의 운명을 요동치게 만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영원히 이별을 하였으니 슬픔을 어이 다 말할 수 있으려. 천지도 반드시 그 심정을 알 것이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별을 했네요. 자, 바로 궁궐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인수대비의 남편 의경세자가 세상을 뜬 겁니다. 아니, 갑자기요? 왜요? 어느 날 건강했던 세자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뒤 일어나지 못합니다. 충격에 빠진 세조는 물론이고요. 조정 대신들까지 모여서 하늘에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결국 그렇게 인수대비의 남편은 병을 앓은 지 2달 만에 죽고 맙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다음 왕이 될 의경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내 인수대비. 이때 인수대비의 나이는요, 고작 2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요,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아유. 그런 때였습니다. 새 아이만 남겨두고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 이때 인수대비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인수대비는요, 마냥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인수대비의 신분이 뭐였죠? 지금 세자빈. 네, 세자빈. 세자빈이었지 않습니까? 다음 세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처지는 어떻게 될지. 달라지게. 자, 그럼요, 인수대비 입장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시아버지 수양대군이 새로운 세자를 선택합니다. 자, 과연 시아버지 수양대군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자, 여기서 인수대비의 가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죽은 의경세자와 당시 세자빈이었던 인수대비의 두 아들 월산대군과 자을산군. 과연 세조가 선택한 다음 세자는 누구였을까? 누가 돼야 원칙적으로 맞을까요? 원래 바로 첫째 월산대군. 월산대군. 그렇죠. 자, 그런데 월산대군 아닙니다. 자, 세자가 된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자을산? 뭐예요? 해양대군? 아니, 그 의경세자의 동생인 건가? 그렇죠. 세조의 손자가 아니라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해양대군을 선택한 거예요. 어째서? 손자들이 어렸다고 생각했던 이 세조는요, 당시 8살이었던 자신의 둘째 아들을 선택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왕비가 될 기회도 잃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들이 왕이 될 기회도 잃어버렸던 인수대비. 자, 그런데요. 남편이 죽고 이어진 냉혹한 현실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수대비가 새 아이를 데리고 궁궐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도 어. 손자인데. 당시 왕실의 법도상 세자를 제외한 대군들은 궁궐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9살에 세자빈이 되어 궁에 들어왔는데 21살에 남편이 죽고 청산 과부가 되었던 인수대비. 자, 그런데 참 인수대비 마음도 참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사실 이 남겨진 며느리와 손자를 바라보는 세조와 정의왕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렇네. 효부였잖아요 또. 맞아. 도장까지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자, 그래서 시아버지 세조는요, 며느리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보시죠. 자, 세조가 며느리 인수대비와 손자를 위해 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인수대비가 궁 밖으로 나가면 행여나 고생할까? 나가서 지낼 집까지 지어줍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들이 이사 간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의 덕수궁 자리입니다.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연장이 이렇게 확장이 됐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수대비는 시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됐지만 여전히 최고의 며느리로서 본분을 다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요, 이 인수대비가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쏟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인수대비는요, 자신의 아이들에게 항상 공부와 책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쳤는데요.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보시죠.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덮어주지 않고 곧 얼굴빛을 바로 하고 경계하였으므로 시부모는 농담으로 복빈이다 라고 하였다. 복빈이 뭘까요, 지금? 조금이라도 뭔가 그 아들들이 잘못하면 막 안 덮어주고 막 혼내고 엄격한 엄마. 엄마가 예. 맞습니다. 자, 이 폭빈이라는 농담을 들을 정도로 참 엄한 어머니였던 인수대비. 실제로 본인이 공부도 잘했던 만큼 또 그 밑에서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둘째 아들, 기억나요? 둘째 아들 이름? 자을 산군. 산군, 그렇죠. 둘째 아들인 이 자을산군은 인수대비처럼 책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인수대비의 그 아들들은요, 모두 효심이 깊고요. 홀로 남은 어머니 인수대비를 지극히 섬겼다고 합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인수대비는요, 세 자녀의 결혼식까지 모두 치릅니다. 자식들의 교육에 결혼까지. 자, 이렇게 인수대비가 궁박 생활에서 안정을 찾아갈 무렵. 자, 이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종이 죽고 나자 조선 조정 차기 왕을 정하는 문제로 정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급하게 소환된 이 인물, 바로 인수대비의 두 아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월산대군? 월산대군. 자을산. 월산. 자을산. 가을? 자을. 아이 당연히 월산. 자을산이요. 자, 바로 인수대비의 둘째 아들. 자을산. 그래요. 가을? 예, 네. 제일 자, 똑똑했어요. 책 많이. 세자가 아니었던 자을산군을 곧바로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을산군이 바로
조선 제9대왕 성종입니다. 성종. 아. 이렇게 첫 번째 퍼즐이 맞춰지는군요. 자, 그럼 이제 질문들이 있지 않아요? 예. 네. 왜? 월산대군 예. 아니에요. 월산대군 섭섭하게. 잠시만. 이 의문점 전에 예. 둘 중에 왜 자을산군이에요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더 먼저 질문이 있어야 될 텐데. 정답. 뭐가 있어요? 빨리 얘기해요. 빨리. 태양대군 아들? 그러니까. 그렇죠. 이쪽엔 그럼 없나요? 이럴 수 있죠. 네. 과연 해양대군과 안순왕후 이 사이엔 아들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제한대군이 있었구나. 있습니다. 예종에게는요 아들 제한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종의 첫째 아들이 제한대군인데 제한대군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당시 예종의 아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4살이야. 4살. 너무 어려서 제외됐던 겁니다. 4살이 어떻게 왕이 돼? 네. 지금 우리 아들 나이인데 말도 제대로 못해 아직. 진짜 말도 잘 못해. 맞아. 진짜.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 풀렸고요. 네. 자,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 인수대비의 아들 몇 명이었죠? 2명. 2명이었잖아요. 아, 근데 인수대비의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자을산군이 왕이 된 이유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세조의 아내 누구라 그랬죠? 정의왕후. 정의왕후. 맞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르신 정의왕후의 선택이었습니다. 아. 이 정의왕후가 이 자을산군 성종을 강력하게 지지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을산군의 아내, 아주 유명한 인물의 딸,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 이름, 바로 이 사람. 아, 한 명의 압구정. 아. 한 명의. 예. 당대 조선 최고의 권력자 한 명의 넷째 딸이 성종의 아내 공혜왕후였던 겁니다. 한 명의 딸이었구나. 한 명의 딸.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죠? 많이 맞춰졌어요. 두 사람은요, 성종이 왕이 되기 2년 전에 이미 결혼했거든요. 결국 인수대비와 한명회는 사돈지간이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효심 깊었던 아들 성종에 또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시어머니 정의왕후까지 이제 드디어 인수대비의 행복한 궁궐 생활이 시작됩니다.